여러분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생각, 진심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은 애써 밀어내고 절대 오지 않을 미래라고 여기며 살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 가는 곳,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77세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2달 동안 요양원에서 지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처음엔 정말 힘들고 마음 아픈 현실이었어요. 내 독립적인 삶이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죠. 익숙했던 활기찬 일상이 갑자기 멈춘 겁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익숙한 편안함에서 벗어나 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진실, 어쩌면 비밀까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 저는 그 2달 동안 제가 배운 귀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지낼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깊이 소통하는 법,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부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요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혼란스러움과 허무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던 제가 갑자기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간호사분들이 정해준 시간에 잠이 드는 생활에 적응해야 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관찰하면서 말이죠. 어떤 분은 항상 창밖만 응시하고 계셨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움직임이었습니다. 혹은 움직임의 부재였죠. 많은 분들이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시고 식사 시간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계속 누워만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다가 나도 저분들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양원에서 제가 얻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침대 난간을 잡고 서서 발목을 몇 번 돌리셨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식사 후에 복도를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저거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그날부터 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굽히기, 팔 위로 쭉 뻗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동작들이었죠. 처음에는 뻣뻣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니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식사 후에 요양원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구간만 왔다 갔다 했는데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나갔어요. 그렇게 꾸준히 움직이자 놀랍게도 몸에 활력이 생기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르신들 중 몇 분과 함께 복도를 걷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뜰에서 햇볕을 쬐며 앉아있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얼마나 많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는지를요. 냉장고까지 걷고 화장실에 가고 거실을 오가는 모든 것이 다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세요. 집 안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의자에 앉아 팔다리를 쭉 펴는 스트레칭을 매일 해보세요. 마치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다는 것을 요양원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소통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서로의 가족이 자주 오지 못하는 날이면 적막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용히 지냈지만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께서 반찬 하나를 드시지 않는 것을 보고 무심코 "어머니, 이 나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아이고, 고마워라. 한번 먹어볼까?" 하고 답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어색했던 침묵을 깨고 우리 사이에 작은 교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머니, 주무실 때 불편한 곳은 없으셨어요? 할아버지, 고향은 어디세요?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에는 서먹했던 분들도 제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자랑을 하시고, 어떤 분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작은 불만을 털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지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신 것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요, 자녀들이 아무리 자주 찾아온다고 해도 매일매일 함께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분들께도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창문을 조금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반찬은 좀 짜네요. 다음에 조금 싱겁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혹시 폐가 될까봐 망설였지만 제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저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옆집 어르신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걸어보세요.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눠보세요. 아니면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 한 판이라도 치면서 깔깔 웃어보세요. 이 나이에는 소통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요양원에서 깊이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움직임만큼이나 마음의 움직임, 즉 소통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 요양원에서 제가 배운 교훈은 바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요양원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누워서 시간을 보내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분 중 한 분은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아침 종이와 연필을 들고 무엇인가를 끄적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젊은 시절 신문사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요양원에 오신 후에도 매일 신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정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손주들에게 보여줄 거라고, 나중에 내가 떠나면 이것들이 할아버지의 흔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눈빛에서 살아있는 활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자투리천으로 작은 인형이나 컵받침을 만드셨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뜨개질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제 삶에도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색연필로 색칠을 하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요양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나이에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악기를 배워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이나 바느질, 그림 그리기 같은 손으로 하는 취미도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집니다. 요양원에서 제가 느낀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은 아무런 의욕 없이 그저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의미를 찾아 몰두하는 분들은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의미를 찾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우리는 충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2달간의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건강 관리의 중요성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교훈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첫째,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움직여주는 만큼 힘을 유지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마음의 병을 깊게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고 이웃들과 인사하며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소통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산소와 같습니다. 셋째,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책을 읽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성취감을 통해 우리는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작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